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름 어, 됐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봉숭아학당이라고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 강의하는데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사계절이 아니라 그냥 이 계절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봄과 가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제 겨울 끝나면 바로 또 여름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절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계절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또 열정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넘치면서 여러분들 사업에도 이제는 여름이 오고 더 가을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도 이제 사계절의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건 이제 인생에 겨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겨울. 겨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트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또 먹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에 겨울에 와 있구나. 자, 이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은 기다려줘야죠. 이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성장하고 나 자신을 더 성공적인 인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투자하라는 계절이 바로 이제 겨울이죠. 그리고 이제 봄은 뭡니까? 봄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죠.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명함을 나누고 더 많은 또 팜플렛을 나누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 또 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름은 뭐냐면은 이제 뿌린 씨앗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계절, 더 성장하도록 가꾸는 계절이 바로 또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우정도 쌓고 이 사랑도 키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을 강조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심리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여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을이 오는 거죠. 가을에는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이를테면 매출이 오르고 돈을 벌게 되고 이제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겨울이 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사계절처럼 사업을 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절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뭐 이를테면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든지 뭐 봄에 빨리 수확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여름이 되었는데 가꾸지 않는다든지 뭐 가을이 되었는데도 추수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봄에는 봄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름은 또 여름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 또한 봄에 위치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위치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에 위치한 고객도 있고 또 겨울에 위치한 고객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지금 바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가을에 와 있는 고객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가을에 와 있는데 매출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란 이야기죠. 또 어떤 고객은 여름에 와 있는 고객도 있을 겁니다. 자, 여름에 와 있는 고객은 더 많은 사랑을 쌓고 우정을 쌓고 이렇게 친밀한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고객은 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봄에 와 있는 고객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봄. 자, 지금 막 씨앗을 뿌려서 이제 안면도 트고 우리 또 팝에서 제품도 소개하고 이렇게 막 알기는 시기. 여기 이제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계절에 맞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타이밍에 맞게 사업을 하면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듣기 선수가 되어 보자. 잘 듣는 사람이 되어 보자. 여러분 이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두 배로 더 많이 듣고 반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말을 좀 줄이셔야 돼요. 고객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말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두 개인데 자 귀만큼 말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가를 쭉 한번 같이 배워보겠는데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듣기에 보면 이제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가장 하위 단계가 뭐냐면은 무시하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듣는 척하기. 세 번째는 골라서 듣기.
네 번째는 주위에서 경청하기. 다섯 번째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공감적 경청이 되어야 되겠죠. 자, 무시하기는 뭐냐면요. 무시하기는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반응도 없는데 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로 무시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한 3분 이상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까? 3분 이상? 3분 이상 혼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무시하기 단계에 경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1, 2, 3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화법. 자, 이 1, 2, 3 화법이 뭐냐면은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줄여서 짧게 이야기하고, 자, 2는 뭐냐? 2. 상대방이 나보다 2배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자, 2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나보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2입니다. 3은 뭐냐면은 2분 이내에 3번 정도 참여해서 반응을 보여줘라. 자, 2분 안에 3번 정도 참여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럼 2분 안에 3번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40초 단위로 반응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거나 중간중간 칭찬을 해주거나, 자, 고객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이른바 리액션을 보여라.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 화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은 뭐냐?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줄여서 짧게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자, 2는 뭐냐? 상대방이 나보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3은 뭐냐? 2분 안에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반응을 보여준다. 이른바 리액션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은 고객이 말을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무시하기 단계는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혼자서 파비스는 어떻고, 뭐 효소식은 어떻고, 인체 생활 왜 해야 되고, 건강은 뭐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나 혼자 막 내가 아는 모든 이야기를 그냥 가르치듯이 또는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무시하기가 됩니다. 무시하기. 아셨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해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시하기 단계에 계속 나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으로 영업을 했다면은 오늘 당장 바꾸셔야 돼요. 절대 무시하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성과는 오지 않습니다. 즉 결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2단계를 보기는 2단계는 뭐냐면 듣는 척하기. 이 듣는 척하기는 뭐냐면은 뭐 고개도 까딱까딱하고 뭐 맞장구도 치고 반응을 보이는데 문제는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머릿속에는 고객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내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말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듣는 척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왜 금방 아느냐면요. 모든 사람은 가슴 속에 심리 탐지기가 있어요. 심리 탐지기.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는 그 안테나와 같은 심리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아니면 듣는 척하고 있구나, 금방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뭐 그냥 듣는 척하고 있다. 그냥 미소 짓고 맞장구 치고 그냥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때요? 자, 말하고 싶은 느낌이 없어지죠. 기분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듣는 척하기도 상당히 교만하고 오만한 경청법이기 때문에 절대 듣는 척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듣는 척하기 2단계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골라서 듣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잘 듣는데 관심이 없는 사항은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이야기는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거는 그냥 흘러서 듣는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대방은 진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막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 분명히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서운하겠죠. 우리 이제 부부간의 대화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뭐 야구나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학교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데 뭐 수학 점수가 좀 떨어졌고 뭐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은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과외를 시킬까요? 뭐 학원을 보낼까요?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막 뭐 반응은 이제 듣는 척 하면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텔레비전의 그 스포츠 프로 이른바 야구나 축구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시간 이후에 다시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아까 과외 뭐 학원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난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반응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때 정말 서운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다면은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골라서 듣기 선택적 경청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는 중요한 사항을 메모를 하시고 메모. 자, 항상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메모를 하시면서 같이 자,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의해서 경청하기. 이 4번하고 5번을 같이 보겠는데요. 주의해서 경청하기는 내용을 잘 들어줍니다. 내용은 잘 듣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말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 상태는 들어주지 못하는 게 이제 맹점이죠. 근데 5번에 이제 이 공감적 경청은 뭐냐면요. 내용도 잘 들어주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할 때 기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같이 들어주는 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예를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노는 말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노는 말만 말이 아니고, 자,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도 말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노는 말은 표청 구조의 언어라고 그래. 표청 구조의 언어. 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언어는 뭐냐면 심청 구조의 언어라고 합니다. 심청 구조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청 구조의 언어와 표청 구조의 언어.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의도나 기분 상태도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항상 저녁 7시만 되면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편이 8시가 돼도 오지 않고 9시가 돼도 오지 않고 10시가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근데 10시 반 정도 돼서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 기다린다고 밥도 먹지 않고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10시 반까지 이렇게 기다렸죠. 근데 10시 반에 남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휴대폰을 분실해가지고 휴대폰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10시 반이 되었네. 휴대폰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전화도 못하고 당신한테 전화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전화를 못했구나. 이건 다 이해를 했고. 근데 나는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 자, 7시에 저녁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저녁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근데 시간이 10시 반이 되었어. 근데 차려놓은 저녁을 같이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늦었고 저녁을 먹기보다는 야식을 먹고 싶어요. 야식을 먹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길 건너편에 치킨집이 하나 새로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치킨을 시켜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 내용만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 치킨집 새로 생겼나 보네 이렇게 말하고 끝나겠죠.
그럼 이거는 주의해서 경청하기가 되는 거예요. 4단계.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말하는 의도나 기분 상태를 다 공감을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 여보, 나 기다린다고 저녁도 못 먹었나 보네. 배가 얼마나 고플까. 정말 미안해. 그래서 야식을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래, 알았어.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 야식을 주문했어. 치킨을 같이 먹자고. 내가 주문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아내가, 야, 우리 남편 진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공감해 줄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만 듣는 경우와 그 말하는 사람의 기분 상태나 의도를 공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같이 이제 보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능한데, 저 이런 예를 한번 봐봐요. 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얻어맞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 엄마가 내 편을 좀 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손바닥 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엄마,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손바닥 때렸어.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만약에 그 내용만 들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4단계로 이제 대답한다면, 그래, 네가 숙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맞았나 보네. 숙제를 안 했으니까 맞았구나.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아들 마음을 잘 공감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봐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숙제를 안 한 것까지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왜 선생님이 손바닥까지 때렸을까? 숙제 안 했다고 손바닥까지 때렸을까? 이 손바닥 맞고 얼마나 우리 아들이 마음이 상했을까?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봐봐. 기분 풀어, 우리 아들 사랑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달래줬다면은 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많이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면서 말하는 의도를 존중하면서 경청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공감적 경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감적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가지를 쭉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그 경청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좀 한번 체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듣는다는 것은 뭐냐? 자, 듣는다라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우리 부부간의 대화나 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 기다린다고 밥을 못 먹었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야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 새로 생긴 치킨집에 새로 우리 치킨 주문해서 먹자고. 이 말이 왜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손바닥 맞아서 얼마나 아플까. 숙제 안 한 것까지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까지 때렸을까, 선생님이. 우리 아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상담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은 자, 그 고객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말하는 의도도 충분히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듣는다는 건 곧 사랑이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곧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듣는 거예요. 자, 이 듣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 들을 청자를 한번 보시면 돼요. 들을 청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들을 청자. 들을 청자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 기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왕자가 있죠. 기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기를 임금의 기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임금. 임금은 어떻게 듣죠? 임금은 백성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듣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성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한 귀를 임금의 귀처럼 들어야 돼.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객의 이야기를 임금의 귀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임금의 귀로 들으라.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눈목자가 입니다. 눈목자. 자, 눈목자 아래에 한일이 있고 한일. 그 위에는 열십자가 나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자, 하나부터 열까지 자,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이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들이 고객의 안색도 살피고, 자, 눈동자의 위치도 살피고, 자, 고객의 말하는 자세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 모든 걸 살피란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고객의 의도가 뭘까? 이 마음을 살펴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란 이야기. 자,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눈이 뭐 벽을 향해 있다든지 천장을 향해 있다든지 바닥을 향해 있다든지 고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이건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한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자, 차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고 대화한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자,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님들도 많이 계신데, 자, 부부 간의 그 사랑의 질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나 자주 미소를 짓고 얼마나 자주 웃느냐? 이걸 보면은 아, 저분들은 참 부부 관계가 좋네. 금실이 좋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우리 이제 문정배 상무님하고 우리 최명호 기사님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자, 눈을 마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 저 두 분의 관계가 참 좋구나. 두 분이 참 친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눈을 마주 보지도 않아요. 자, 눈을 마주 보지도 않고 서로 웃지도 않아. 미소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저 사람은 뭐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색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 모든 걸 관찰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들어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마음 심자를 보셔야 돼요. 마음 심자. 자, 이 마음 심자는 왜 나왔느냐? 내 마음으로 듣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듣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으라. 듣는다라는 것은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으로 들으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 이 눈목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눈목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입구가 지금 세 개가 모여서 눈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입구.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세 가지를 입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차원의 입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들으라. 첫 번째, 우리 귀로 들은 거 있잖아요. 귀로 들었던 이 내용들 입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듣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면은 예,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사업이 참 잘 되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사업이 참 잘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자, 귀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입구입니다. 요걸 나중에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 없고 어쨌든 상대방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듣는 게 첫 번째 입구. 자, 두 번째 입구를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입구. 이거는 뭐냐면은 자,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들으라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들으라 그랬는데 내가 살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럼 뭐 그 마음을 다시 입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였던 그 시절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키웠던 그 시절에 이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인상이 안 좋아요. 얼굴이 막 어두워.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자, 우리가 눈으로 살핀 내용을 입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또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를 봐봐. 얼굴이 아주 밝고 환해. 자, 밝고 환해서 아주 뭐 기분 좋게 오는 이제 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으로 살피고 관찰했던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듣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입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입구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입구는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입으로 다시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야,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 입원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 길이 막막해요. 뭐 이렇게 이제 좀 힘든 이야기 됐어. 그럼 이제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표현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예, 이 남편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주다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뭐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입구가 왜 세 가지가 나왔느냐? 첫 번째 입구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서 듣고, 두 번째 입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살폈던 그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듣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입구는 자,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이래서 이제 이 참 들을 청자 하나의 참 이 듣기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들을 청자 하나만 가지고도.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들을 청자를 공부를 하면서 야, 우리가 듣는 거는 저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새롭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경청을 해야 되느냐? 자, 귀로는 소리를 듣고 말의 내용을 파악하라. 자, 임금님의 귀로 정성스럽게 들으면서 이 말의 내용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2단계 눈으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눈빛, 뭐 표정, 자세, 호흡, 안색, 뭐 이런 모든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걸 듣고 그 사람의 감정, 일반 마음 상태를 파악한다. 3단계는 뭐냐면 가슴으로 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준다 이 말이죠. 4단계 자, 입으로 참여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내용이나 감정이나 말하는 의도나 이런 걸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듣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느냐. 요걸 ABC, 커뮤니케이션 ABC라는 순서에 맞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 사람을 만날 때의 단계는 어프로치, 접근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 단계. 자, 처음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얼어붙어 있죠.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또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물건 팔려고 온 게 아닌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좀 경계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우리 겨울에 땅이 녹으면은 땅이 얼어붙어 있으면은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얼어붙은 땅을 이제 녹여야만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 처음 만나면은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계심이나 부담감이나 뭐 또는 어색함이나 이런 부담스러운 이제 불편한 그 뭐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녹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미인 대칭.
미인 대칭을 하는 거예요. 자, 미는 뭐냐면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 자, 이는 인사를 한다. 대는 뭐냐면 대화를 시작한다. 칭은 칭찬을 한다. 여기에 덧붙여 준 게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고 그러죠. 비비불. 이제 비비불은 어떤 개념이냐면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게 비비불이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인 대칭 비비불을 하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대화 중간중간에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소를 지으니까 이 사람 참 편안하네. 자, 이 사람은 좀 옛날부터 많이 만난 사람처럼 좀 친숙하게 느껴지네. 자, 이 사람은 어쩌면은 나한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좀 친해지더라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이제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리고 자, 미소가 없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런 뭐 속담도 있어요. 자,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소가 없는 사람은 면접시험에 1차로 탈락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이 미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도 항상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미소를 짓고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칭찬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접근 단계입니다. 이게 잘 됐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뭐냐면은 대화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빌드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라. 자, 미소 짓고 인사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자,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 비슷할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쇼핑이라든지, 또는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는 음식 요리라든지, 뭐 커피, 뭐 액세서리, 뭐 화장품, 뭐 패션, 뭐 헤어,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의 내용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골프를 친다든지, 뭐 운동을 하는 거, 스포츠, 그리고 술, 그 다음에 뭐 등산. 남자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벚꽃도 아주 활짝 피어 있고, 또 공기도 너무 신선합니다. 이런 이제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씨. 자, 이렇게 이제 공통점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바로 C, 커스터마이즈. 맞추고 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앤 리드. 보조를 맞추고 이끌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자, 이 C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한다면은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딸기 미끼를 쓰면은 물고기가 절대 물지 않겠죠. 나는 비록 딸기를 좋아하지만은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렁이 미끼를 쓰는 게 낚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비스, 효소, 뭐 건강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근데 고객은 아직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뭐 고객은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여행을 한다든지, 뭐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고객의 관심사,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객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바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객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고 긴장이 풀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는 그런 아주 자, 기분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리드 이끌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끌기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객한테 필요한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인체 정화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팝에서 효소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고객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BC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무시가 될 때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고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정리한다면은 자, 어프로치 접근 단계에 미인 대칭 비비불을 해라. 미인 대칭 비비불. 두 번째는 공통점을 찾아서 상대방과 공통점에 관련된 대화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라. 세 번째는 충분히 보조를 맞추면서 상대방 관심사와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건강이나 효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대화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관심이고 관심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자, 1단계 봅니다. 1단계 시선을 접촉하는데 부드러운 눈 맞춤을 해야 돼요. 부드러운 눈 맞춤.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시선을 접촉한다. 눈빛이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 부드러운 눈빛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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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반복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또는 이 말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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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눈을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 눈빛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을 온화한 미소를 지어라. 얼굴 표정에 온화한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3단계는 즉각적인 비언어적인 반응을 한다. 비언어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거나 또는 뭐 손뼉을 치거나 자, 말에 대해서 몸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거나 미소를 짓거나. 그 다음 4단계는 뭐냐면 이제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른바 맞장구를 치고 뭐 칭찬을 하고 또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5단계 편안한 자세는 뭐냐면 약간 앞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인 자세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약간 앞으로 몸을 좀 기울인 상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관심 갖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눈을 마주 보는 게 힘든 분들이 좀 계세요. 눈. 자,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효과적으로 이제 4초씩 바라보면 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른바 왼쪽 눈 4초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눈 4초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4초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다시 한쪽 눈 4초, 또 다른 한쪽 눈 4초, 얼굴 전체 4초,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이런 식으로 이제 4초를 번갈아 가면서 쭉 시선을 이제 일치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눈 마주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는 상대방도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핵심은 이제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듣기에 무시하기, 그 다음에 듣는 척하기, 자, 그 다음에 선택적 경청, 주의 깊게 경청하기, 마지막에 이제 공감적 경청까지 쭉 보셨는데요.
이 공감적 경청에 대한 의미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들을 청자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들을 청자. 그러니까 임금님의 귀로서 정성스럽게 듣고, 자, 눈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을 살피면서 듣고, 자, 가슴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듣고, 그리고 입으로는 표현하면서 들어라. 귀로 들었던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살핀 내용을 또 입으로 표현하고, 공감한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들으라. 이 들을 청자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뭐 대화는 아주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ABC를 제가 이야기했죠. 자, 어프로치 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대화의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맞추어서 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관심 갖기까지 쭉 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입으로 어떻게 반응을 잘하면서 대화를 하느냐, 이 반응하기를 제가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반복하기라든지 또는 바꾸어 말하기, 뭐 요약하기, 뭐 공감하기, 요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U 메시지,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자, U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게 이제 U 메시지입니다. 근데 I 메시지는 당신이 너무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당신이 혹시 사고라도 났나 봐, 너무 걱정했어. 이런 게 이제 I 메시지거든요. 어떤 게 편하네요, 여러분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건 좀 뭔가 좀 타박을 주고 또 훈계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혹시 사고라도 당했을까봐 많이 걱정했어. 이건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다르고 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좀 같이 배워보시면서 우리가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이제 여름으로 옮아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정말 번창하기를 바라고, 보다 열정적으로 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힘내시고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